네. 오늘 좀 동영상이 몇 개 올라갑니다. 우리 강아지. 예, 방금 사실은 뭐 잠깐 저녁을 먹고 오는 사이에 저녁하는 식사 자리 옆 테이블에서 저하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호두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몰라보면은 그분들은 아직 공부를 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뭐 한 6,000평에 호두나무를 심는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영업적으로 뭐 거기서 뭐 아는 척하고 뭐 연락 주세요 할 것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동영상을 찍느냐, 호두밭의 규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는 뭐 규모화, 그리고 뭐 자동화, 기계화, 뭐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왜 무슨 규격화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아이고 잠깐 왔습니다. 규격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 즉 주간 거리와 열간 거리, 그리고 또한 나무의 수고, 이것을 얼만큼 어떻게 거리를 잡을 것이냐 하는 사이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 나무를 키우는데 무슨 규격화가 필요해? 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호두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농기계가 개발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농기계 가격이 한 품목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하면은 생산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두 농장의 규모화도 중요하지만 규격화도 중요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사를 생산한다, 볼트를 생산한다, 혹은 너트를 생산하는데 볼트와 너트가 통용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산하는 공장 모두 제멋대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이게 호환성이 전혀 없이 지멋대로일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호두나무를 몇 미터에 몇 미터로 심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생산량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노동력, 관리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호환성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쓰던 핸드폰이 다른 나라에서 호환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장을 만들 때 단순히 그것을 자기 자신의 생각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규격이 맞춰져서, 그래서 이 과원에서 쓰던 기계가 저 과원에서도 써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호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훌륭한 과원들이, 많은 훌륭한 과원들 있잖아요. 과수들도 있고, 그 기계들이 호두 과원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 과원의 규격과 사이즈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방금 그 옆에 테이블에서 그 세 분께서 나누시는데 저를 몰라보는 거 괜찮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는 척 하지 않은 것도 뭐 나름 겸손이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답답해요. 아직도 거기서 호두나무를 뭐 6m에 4m
뭐 10m에 10m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논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서 왔습니다. 안타까워요.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심어놓고 나중에 거기에 농기계는 무엇이 들어갈 건지, 수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제는 어떤 기계가 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대 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규모와 기계화, 자동기계화, AI화 이런 것도 있지만, 경영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규격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규격화는 단순히 품목마다 다른 게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과수와 함께 통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모든 유실수가 작고 가늘고 길게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호두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열매를, 유실을, 과일을 수확하고 방제하고 관리하는데 그 사이즈가 좋더라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식이 용감이라고 하죠. 그냥 아직도 이건 그런 거래 라는 과거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로의 폭을 규격화하고 1차선의 폭이 얼마이고 주차장의 폭이 얼마인가 라고 했듯이 열간의 거리도 잡아야 하고, 또 한 가지 나무의 키도 잡아야 하고, 또 한 가지 나무와 나무의 거리도 잡아야 합니다. 규격화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매일 사실은 우리 소비자분이 아니죠, 농가분들 전화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주경 야독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터득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규격화. 자, 첫 번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실성 호두나무, 껍질이 두꺼운 호두나무로는 상품성에서 떨어질 겁니다. 만실성 호두나무, 옛날 호두나무 나쁘지 않아요. 하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품목이 정해졌으면 품종마다 생산량도, 그리고 거기에 관리 방법도 공부를 해야 해요. 단순히 그냥 땅 위에다가 심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까 제가 이 토양 관리나 뭐 하면서 이건 잡초 제거가 아니라 유기질 투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잖아요. 저기 강아지가 뛰어드는 저기에 건초들이 쭉 깔렸습니다. 이제 볏짚들 갖다 피려고 하면 대단히 힘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양을 현장에서 바로 분쇄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깔아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왜 저렇게 할까요? 자, 핵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규격화합시다. 호두 농장을 규격화합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관리성이 올라갑니다. 몸뚱이로 그냥 분무기 들고 짊어지고 다닌다 라고 하면 할 필요 없어요.
한데 조금 더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평수가 좀 조금 더 넓혀 보시겠다 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규격화라는 그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소주 한 잔 마시고서 전화 드렸다고 전화가 아니라 동영상 찍었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문의 전화가 오거나 뭐 할 때 뭐 이거는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사실은 많아요. 한데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그 파트를 나눠서 꼭 막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띄엄띄엄 넘어가는데 이제는 제가 좀 느낄 때마다 좀 가능하면은 여러분한테 이런 정보는 좀 함께 공유를 할까 해요. 그래서 압니다. 저 사진빨 안 받고 목소리는 괜찮죠. 발음도 안 좋고. 왜냐면 제 치아가 틀리거든요. 이빨이 다 빠져서 틀리예요.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호두 대왕이라고 하고 남들이 무시 못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농업 정책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들 쭉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